요즘 인터넷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걸어 다니고 물건도 옮기고 이런 영상 한 번쯤 보셨죠? 꼭 SF 영화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신기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한 기업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핵심 전략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네, 오늘은 바로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게임 체인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는 과연 아직도 자동차 회사일까? 어떠세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신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의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부터 볼게요. 지금 테슬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사업.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한때 29%에 달했던 이익률이 그냥 뚝뚝 떨어져서 지금 15.8%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그냥 뭐 잠깐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거대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왼쪽을 보면요.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투자자본 수익률이 6.47%예요. 그런데 돈을 빌려오는 데 드는 비용은 약 9%나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짜리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6.5%밖에 못 버는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투자할수록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시장은 이런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를 무려 198배나 쳐주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엄청난 역설을 풀려면 우리는 잠시 테슬라에서 눈을 돌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네, 맞아요. 테슬라라는 나무 한 그룹만 쳐다봐서는 이 수수께끼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가 속한 거대한 숲,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라는 숲 전체를 봐야 해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로봇 시대, 그 거대한 막이 오르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이 시장 규모가 벌써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성장 속도입니다. 2035년까지 매년 38.5%씩 성장할 거로 본대요. 이건 뭐 반도체나 AI 소프트웨어 시장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세죠. 그럼 이 엄청난 시장에서 지금 누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을까요? 딱 세 플레이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가 인수한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마지막으로 오픈 AI랑 손잡은 피겨 AI. 구도가 정말 재밌죠. 전통의 자동차 강자 두 곳이랑 AI 업계의 절대 강자가 맞붙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산업 전체가 넘어야 할 아주 높은 허들이 두 개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술적인 신뢰도 문제.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실제 환경에서 로봇이 과연 사고 안 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규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로봇이 공장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배달도 하고 어르신들을 돌보려면 뭔가 안전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자, 이제 다시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우리가 풀지 못했던 그 거대한 재무적 미스테리를 풀어줄 열쇠, 바로 옵티머스가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가장 최신 모델인 옵티머스 3세대. 이건요, 이전 버전이랑은 그냥 급이 다릅니다. 이 스펙표를 한번 보세요. 몸무게는 22%나 줄여서 더 날렵해졌고, 한 번 충전하면 30%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게임을 바꾼 건 바로 손입니다. 손가락 관절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냐를 나타내는 자유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2배나 늘어서 22개가 됐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드디어 인간처럼 섬세하고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 잡는다거나 아주 작은 나사를 조이는 일 같은 거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 혁신 기술 덕분입니다. 왼쪽을 보면 텐던 구동 방식의 손이 보이시죠?
이게 마치 우리 인간의 팔에 있는 힘줄처럼 모터는 팔뚝에 있고 힘줄로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이게 바로 두뇌 역할을 하는 코텍스 2.0인데 이게 또 물건입니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두뇌죠. 특히 이 하이브 마인드라는 개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뭐냐면 로봇 한 대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그럼 그 즉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모든 로봇들도 똑같은 기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딱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공이 쿵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니까 바로 쿵푸 고수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러니 학습 속도가 이건 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술은요, 벌써 돈을 벌고 있어요. 옵티머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 공장 안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심장, 기가팩토리에서 옵티머스는 이미 4가지 핵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배터리셀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정밀한 부품을 조립하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차를 검사하는 일까지요. 이 모든 게 예전에는 무조건 숙련된 사람이 해야만 했던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뭐 게임 끝입니다. 옵티머스 한 대를 들이는 비용이 사람 한 명 쓰는 연봉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즉 본전을 뽑는데 고작 1년 반에서 2년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제성은 뭐 이미 증명이 끝난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요, 이 로봇에 그냥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예 프리몬트 공장에 있던 모델 S랑 X 생산 라인을 통째로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1년에 옵티머스를 100만 대나 만들 수 있는 로봇 전용 생산 기지를 짓고 있어요.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회사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자 위대한 전환인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 한순간 2028년에 일어날 골든 크로스를 설명하기 위한 거대한 서막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전략은 그냥 막연한 꿈이나 희망 회로가 아니에요. 돈을 벌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명확한 2단계 로드맵으로 딱 짜여 있습니다. 자, 1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1단계는 2027년까지 이어지는 내부 비용 방어 단계입니다. 이때는 옵티머스를 외부에 팔지 않아요. 오직 테슬라 공장 안에서만 씁니다. 목적은 딱 하나.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자동차 사업의 이익률을 지켜내고 1년에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아끼는 거죠. 일종의 수비 전략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8년 공격으로 전환하는 2단계가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지지부진하던 자동차 사업의 이익을 저 아래에서부터 무섭게 치고 올라온 로봇 사업의 이익이 마침내 추월하는 바로 이 지점. 우리는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순간 테슬라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차 몇 대 팔았냐로 평가받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말도 안 되게 높았던 198배짜리 PE. 그게 바로 이 미래를 보고 시장이 매긴 가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공장 담장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옵티머스가 진짜 미래의 캐시카우다. 이걸 다시 말하면 테슬라는 망해가는 자동차 사업을 살리려고 로봇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로봇이라는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업을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처럼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단순히 한 자동차 회사의 혁신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피지컬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는 전부 공장이라는 통제된 공간 안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이 로봇들이 정말로 공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우리의 물류, 헬스케어, 심지어 우리 집 안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